안녕하세요, 더담입니다. 네, 웃자람이 심한 지금 4, 5번 하우스를 이온화로 해서 비교해 가면서 별도 관리를 좀 해가고 있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벌려서 최대한 고추를 바깥쪽으로 눕게 해서 유인을 해가면서 키워나가고 있고, 5번 같은 경우는 이 나무 기준으로 해서 이 허리춤 정도 될 거예요. 한 5마디 6마디 정도 되는데 거기를 전부 다 절지를 해버렸습니다. 과수로 따지면 강전정인데요, 이제 이웃 농가에서도 왔다 갔다 보시면서 많이 잡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4번 밭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상태이고요. 강전정의 개념으로 절지를 해버린 5번 밭으로 가서 절지한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영상을 보실까요? 네, 방금 보셨던 고추가 좀 크게 자란 밭은 4번 밭이고, 지금 현재 여기는 5번 밭입니다. 5번 밭에 보면은 굉장히 절반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어 있죠. 절지를 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나무가 자란 부분들 다 절지를 해버렸습니다. 이 지금 현재 보면 하루 반나절 만에 어떻게 보면 새순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 억제 재배인데요, 가을 재배가 되겠죠. 가을 억제 재배 때 절지를 하는 거는 봄에 억제 재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원래 7월 중에 정식을 해가지고 2월 중에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때 고추나무를 뽑아내지 않고 이렇게 방아다리 바로 위에 첫 분지에서 절지를 싹 해줍니다, 전체를. 그래가지고 새순이 나온 걸 다시 받아서 그거를 이렇게 다시 키워가지고 6월까지 재배하고 수확을 해서 근 1년 가깝게 해서 11개월 정도를 고추를 재배를 해 가는데요, 그렇게 3년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어떤 경험치가 바탕이 돼가지고 올해는 4번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최대한 눕혀서 가는 유인 방법을 선택을 해봤고,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지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절지를 선택을 하면은 절지한 그 부위에서부터 새순이 튀어나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가지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제가 이 가을에 억제 재배 할 때 이 절지는 처음 해본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지금 새로운 것들을 지금 몇 가지들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셨으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상 찍어서 내용 공유할 거라 하니까 이 부분을 만류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의 기준으로는 처음 시행해보는 거고 처음 축적되는 어떤 경험들인데, 이 부분들을 바로 공개를 해서 바로 다른 사람들이 또 다 따라하면 어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뭐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용 공유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그냥 보고만 가지 마시고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진짜. 그 좋아요, 엄지척도 좀 한번 해주시고 가시고요. 하소연 한번 해봅니다. 자, 어떠한 또 새로운 제가 경험치를 갖게 됐냐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절지를 다 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고, 6마디, 어떤 건 5마디, 또 어떤 건 7마디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해야 됩니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이렇게 유인줄을 처음에 해줬던 부위에서 딱 일직선으로 그어놓고 그 부분으로 싹 절지를 해줬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온 것은 좀 이쪽에서 잘리고, 좀 덜 올라온 것은 밑에 쪽에서 잘리고 이렇게 됐겠죠. 지금 보시면 이 새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여기서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게 새순들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요. 예, 여기 다 새순입니다. 이 새순 같은 경우는 하루 반나절 만에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이제 여기서 경험하면서 하루 반나절 만에 튀어나오면서 또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은, 지금 고추들이 굉장히 작잖아요, 이렇게. 네, 작잖아요. 작은데 그 작은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던 화방들이 일순간 정신을 차렸는지 전부 다 싹 이 낙하가 멈추고 수정이 다 됐습니다. 수정이 다 돼가지고 4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거의 이 라인 밑으로 해가지고 거의 하나도 안 달리다시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달리고 있어요. 지금 거의 첫 수확을 해도 될 정도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다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신기하죠. 저도 그래서 참 신기한 경험을 했고, 또 두 번째는 낙화가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낙화가 많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낙화가 되었던 그 시점들 있죠. 이렇게 꽃이 떨어진 데거든요. 여기 보면 요 낙화가 돼가지고 자리 있죠. 이거 떨어진 자국. 여기서 지금 새순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요. 다른 나무도 봐볼까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뒤에 보면은 이 낙화가 된 자국이 남아있는데 그 앞으로 이렇게 새순이 다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 보면은 이 곁순을 다 제거를 해줬는데 이 곁순 자리에서도 다시 새순들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주일 정도 된 지금 상태예요. 예,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절간이 새로 나오면서 꽃 좀 성장이 빠른 애들은 꽃대가 바로 이렇게 달리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추, 모든 식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종족 번식을 위해 가지고 어떤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든지 또 환경이 갑자기 힘들어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겠다 싶었을 때 종족 번식을 위해서 씨를 빨리 땅속에 동물들을 통해서 옮긴다든지 막 이런 작업들을 스스로가 진행을 합니다. 본능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전정을 해버리니까 이 나무들이 순간 긴장을 한 거죠. 이제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나오는 데다 전부 다 이 순들을 지금 뻗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씨를 만들려면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야 씨가 생기겠죠. 근데 이 원리는 양봉에도 보면은 적용이 가끔 되는데 여왕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여왕벌이 앞에서 낳아놨던 작은 애벌레들을 이 일벌들이 만들어가지고 왕대를 변성 왕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요. 막 많이 만든 것은 열 몇 개씩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면 어떤 똑같은 비슷한 어떤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 이 곁순, 이 첫째 방앗달이 바로 밑에 나온 이 곁순들은 이렇게 해서 다 훑어줄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나름대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항상 어떻게 했다 설명을 하기가 길어서 제 나름대로 그냥 가을 억제 재배 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억제 절지 재배라고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설명하면서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만 나오면 아주 좋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나오고 또 여기도 두 개 나오죠. 여기서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도 두 개가 막 발생이 되고요. 이렇게 두 개, 세 개씩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또 하나씩 다 순정리를 해주면 봄에 하는 재배 때는 어차피 여기하고 여기서만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몇 개가 안 되지만은 이거는 한 줄 가는데 하루가 걸려버릴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로 튀어나온 가지들은 방아다리 밑으로만 곁순들만 제거를 하고 방아다리 위로 나온 것은 이대로 끌고 갈 겁니다. 단 중요한 거는 봄 절지 재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은 가지들을 가지고 가면서 많은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양분의 경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대로 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과일들 같은 경우는 약간 기온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밀어넣어줄 양분의 양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번 이 절지 재배는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온 순들이 이제 가지로 뻗쳐나가면서 화방이 달리고 열매가 열리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초반부터 이제 관련된 어떤 그런 영양분들을 밀어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억제 절지 재배하고 나서 근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일주일 지난 과정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새순이 튀어나오면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절지하고 나서 밑에 달려있던 화방들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옆에서 떨어져 나갔던 화방 자리에 새순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자리에서는 새순이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이제 가지가 펴서 또 거기서 다시 화방이 펴가지고 열매가 달릴 것이고
밑에 쪽에 달렸던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이제 절지를 해버렸는데 거기에 있었던 화방들이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나오는 이 새순들 막 2개씩 3개씩 나오고 있는 이 새순들은 어떤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 새순들을 앞으로 가지로 뻗쳐나오고 할 때 이제 정리하지 않고 다 가져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 이제 가지가 열려서 올라가면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열매는 그 수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차라리 밑에서 고추는 어차피 한 분지에 하나가 달리는 식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일 때보다 여기에서 여러 개의 분지에서 고추가 열리는 게 훨씬 더 많겠죠. 자,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계산해 봤을 때는 제가 오히려 한 번 내지는 또 한 번 반 정도의 수확을 포기하게 됐더라도 아마 충분히 보상이 되지 않을까, 수확량 면에서는. 그리고 또 넘어서 최종적으로는 수확량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를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잘 커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영양분의 경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양분을 밀어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억제 절지재배에 대한 2번째 영상인데요.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하고, 이제 나중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또 진행이 되었을 때 또 일주일 뒤에 한번 그 상태에 대해서 또 영상에 담아 가지고요, 또 그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들 되십시오.